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초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남는 직업 두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코로나19 19 재유행 불안, 주가 혼조,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6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0.3%, 0.8% 각각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는 올랐지만 경기 부양책 통과를 기다리던 가치주들은 모두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추가 경기 부양책 대선 이후에 나올 것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당신이 본 적 없는 최고의 부양 패키지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대선 전에는 경기 부양책이 어렵다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은 여전히 타결 소식이 없는 가운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상원을 휴회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타결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통과하려면 상원 통과가 필요한데 상원이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전에 힘들어진 거죠.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통과는 원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무차별 복지 성격의 이제 민주당 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은 바이든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블루 웨이브가 실현이 되면 2조 2천억 달러가 아니라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합의는 무의미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 부양책 통과에 이제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가치주들은 실망에 폭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웰스파고, 델타, 보잉, 카니발 뭐 가치주들은 어제 3%가 넘는 폭락을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은 1.35%, 아마존은 2.4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1, 페이스북은 2.23%. 뭐 앞으로 이제 실적 장세를 이제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마켓워치, 다우존스, 뭐 그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오후 3시께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2.4% 내린 0.778%를 기록했다. 당연히 이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이 물 건너갔으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TLT가 0.6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TLT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금선물과 은선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값 1년 7개월 만에 1120원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 23일 1132.90원보다 5.250 원 오른 1127.70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종가가 11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1121원 70달러 그러니까 달러당 원화 환율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1130원대를 깨고 내려갔는데요. 그러나 이제 급락하던 원화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던 위안화 환율이 최근 오름세로 반전이 됐기 때문이죠. 위안화 환율이 지금 6.7 정도가 되는데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6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한 며칠 전까지죠. 예, 그러다가 지금 6.7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만약 이러다가 쭉 올라가면 이제는 10월이 지나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이제 떨어뜨린 이유는 10월 달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거에 이용하면 새우등 터지는 게 이제 중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이제 이미 지나가고 이제 선거에 써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위안화 환율을 7위안까지 올릴 수도 있다.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원화 환율도 1,200원대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18090 달러에 움직여 전장 가격인
1.1870 전날이겠죠. 예. 달러보다 0.02% 상승했다. 유럽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의 증가로 경기가 개판이라 유로화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 통과도 연기가 되었으니 달러 인덱스는 다시 93을 넘어가면서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어요. 사견이지만 지금 원화를 들고 있다면 달러를 바꾸기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하락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30일 마감한 3분기 실적 집계 결과에 따른 결과 매출 372억 달러, 영업이익 159억 달러를 기록했다. 뭐 전년 대비는 12%, 순이익은 25%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는 1.6%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이제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일 새벽이 돼봐야 이제 확실히 어닝 쇼크인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은데 뭐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AI 채용 시스템 도입한 유니레버 7만 시간 아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유니레버 측이 인사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며 채용 과정이 빠르고 정확해졌다라는 거고 1년에 얘네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채용을 하는데 180만 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가 있대요. 그것에 대한 비용과 채용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을 채용에 집어넣었더니 면접과 평가에 할애되는 시간을 7만 시간 줄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IBM,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AI 면접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니레버가 AI 채용 시스템에 있다는 그 채용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AI는 이제 아무래도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보다는 학번이나 자격증이나 학점 뭐 이렇게 수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걸러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학점 안 좋고 학번 안 좋고 뭐 이렇다면 그 AI가 직장 상사도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인사권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승진에 관해 불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인맥 뭐 이런 사람들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AI가 이제 정량적 평가에 의한 직무 평가를 하면 이런 시비는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해고도 가능하죠. 근무를 하긴 하지만 성과가 안 나는 직원은 해고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점점 더 AI는 기업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AI를 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2016년도에 이겼죠. 어떻게 이겼냐? 바둑에 있어서 경우의 수는 뭐 100의 100승 뭐 이 정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우주에 있는 수를 다 모아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절대 못 이긴다 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게 이제 인간의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자, 어려운 말을 빼고 인간이 그 생각하는 것을 이제 모방했다는 얘기인데 바둑에서 바둑 기사는 바둑판에 그 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0의 100승이냐 뭐 그렇게 놓고 두냐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확률적으로 바둑의 수를 놓는다라는 거죠. 인공지능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기보를 분석을 해서 뭐 어떤 네모 모양일 때는 1, 2, 3, 4번 중에서 2번에 놓으면 이길 확률이 96%다. 뭐 이러면 이제 2번에 놓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길 만한 수를 놓는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수많은 기보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기보를 저장할 만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인공지능은 이제 똑똑해져야겠죠. 게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할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연산할 빠른 CPU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뭐 디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수학적 계산은 이제 CPU가 빠른데 뭐 그림 같은 거 연산할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뭐 GPU를 썼죠.
바둑뿐 아니라 운전도 이제 확률적 계산이 필요한데요. 초보 운전일 때는 이제 길이 서툴러서 사고 날 때도 있지만 길이 익숙해지면 이제 가던 길만 가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람이 많이 간 길을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아주 많이 간 길을 이제 사고가 덜 나고 그리고 또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눈길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눈길은 하얀 눈이 이제 세상을 덮었을 때 뭐 가정하는데 사람이야 이제 익숙한 길을 다니면 되는데 도로의 중앙선도 안 보이고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인공지능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도 안 보이고 흰색 선도 안 보이고 실선도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럴 때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많이 간 코스를 불러와서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꼭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눈길에 이제 도로가 전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발전하는 게 빅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슈퍼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다 뛰어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5번째 큰 도시는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몰라요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훑고 나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없다,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모른다는 것을 0.001초 내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죠. 모르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 써먹을까? 이게 이제 판단입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에 대한 판단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대한 판단도 됩니다. 이러한 판단 능력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이게 이제 CEO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장이죠, 사장.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없어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을 없애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직업을 다 없앤다고 했죠. 이 얘기는 인공지능을 쓰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직원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웬만한 것은 인공지능이 직원 역할을 해주니 뭐 차라리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직원보다는 이제 사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장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 이제는 투자자와 CEO만 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 후 말뚝박기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의 디폴트는 항상 주식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전제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남는 직업 두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